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4장의 키워드는 물오 최행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24장의 키워드 물오최행,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만물물자 천지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천지 신명과 그 아래에 하늘 아래에 있는 천하의 만물들은 싫어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때는 모질 악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싫어할 오자, 수오지심할 때 사단 칠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게 나와 있죠. 수오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때는 싫어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싫어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최자가 군더더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군더더기 행동을 천하 만물들은 싫어한다. 천지 만물은 군더더기 행동을 싫어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키워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군더더기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기자는 분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자는 발돋움한다 이 말이죠. 이 기자는 발바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발끝으로 쓰는 것을 발돋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레하는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발끝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레하는 신발을 신고 해야만이 발끝으로 쓸 수 있죠. 그냥 그런 발레하는 신발을 안 하고 발끝으로 쓰면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자는 분립하고 안이 불자, 설립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발끝으로 쓰는 자는 분립하고 오래 서 있지 못하다 이 말. 여기서 말하는 발끝으로 왜 쓸까요? 자기가 발바닥으로 서 있으면 자기가 이제 키가 작고 못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상대방보다 좀 더 키가 크게 또는 좀 높게 남에게 보이려고 정상적이지 않는 발바닥으로 서 있지 않고 발끝으로 서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쟁 상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의식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심리로 상대방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상생하는, 서로 어울려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뛰어난 점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대방 말은 무조건 이렇게 딴지를 걸고 또 상대방 의견이나 상대방 어떤 판단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 또는 자기 자신의 의견이 좀 더 뛰어나게, 좀 더 고매하게, 좀 더 훌륭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발돋움한다는 거죠. 발돋움할 기자, 이렇게 발끝으로 선다는 거죠. 이 상대방하고 자기하고 키가 비슷할 때 남에게 돋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동작이겠죠. 상대방도 160이고 나도 160이면은 똑같이 보이는 것은
남에게 주목을 못 건다라고 생각해서 주목 끌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발끝으로 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의적인, 인위적인, 조작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들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본래 실력이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유의적이고 조작하는 그런 행위로구나. 상대방하고 거의 실력이 비슷한데 발끝으로 서서 자기가 조금 더 크고 더 나은 채 하는 그런 것을 금방 상대방은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의적인, 무의자연적인 있는 그대로 발바닥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발바닥으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걸어가면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끝으로 가면은 발끝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잠시 잠깐 자기가 남보다 좀 더 키가 크게 좀 더 높게 보일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행위들은 금방 탄로나는 거죠. 그 자세를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모를까 절대로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들은 오래 집행할 수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님은 그런 어리석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어리석게 남에게 얄팍한 술수로 가지고 그렇게 발끝으로 발돋움해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유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과자는 불행하고 여기서는 과자는 타넘는다 이 말이죠. 타넘을 과자. 어떻게 하면 타넘는 이 발을 이 발족자입니다. 발족자를 변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발을 크게 내딛는다는 거죠. 가랑이를 벌려가지고 크게 내딛는다. 그래야 우리가 뭐를 건너갈 때 또는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타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발걸음을 하면은 못 타 넘으니까 이렇게 발을 평소에 보폭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쫙 크게 발을 크게 벌린다는 거죠. 크게 벌려서 쉽게 말하자면은 가게 되면 이게 잠깐 이렇게 갈 수 있다. 잠깐 짧은 길은 갈 수 있어도 결국은 길 가다가 제대로 못 가고 정지하고 만다는 그런 뜻의 어떤 탄원을 과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과자는 가랑이를 크게 벌려 걷는 사람은 자는 불행하고 불행 이때는 단일행, 갈행 가지 못한다. 조금 가다가 크게 가랑이를 벌리고 가고 싶어지면 조금만 걷다가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지지부진해서 멈춘다 이 말이죠. 이 과자, 타넘을 과자에 이미 불행이라는 뜻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은 우리가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가려고 할까요? 이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의식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보폭이 예를 들어서 한 30cm를 하면은 자기도 보폭이 30cm라면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랑이를 벌리는 것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유의적인, 조작적인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님은 무의자연을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그런 어떤 그 성품 그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랑이를 크게 벌려서 순간적인 잠시 잠깐 남보다 상대방보다 조금 더 앞서려는 그런 어떤 행위를 애써 그렇게 걸으려는 행위는 오래 가지 못한다. 금방 탄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야기한 대로 최행 군더더기 행동이다. 이렇게 발끝으로 서려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가랑이를 크게 벌려 본래 보폭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 2배로 크게 벌려 걷는 것은 군더더기 행동이다.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을 계속 평생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이렇게 크게 벌려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거죠. 가다가 이렇게 가다 제대로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 갈짓자로 가다가 결국은 멈춰선다는 거죠. 그래서 가랑이를 크게 벌려 걷는 자는 앞서려는 그런 남보다 조금 더 앞서려는 그런 어떤 애서 앞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가더라도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윈윈하는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자타가 다 공이 같이 잘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보다 앞설까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가 돋보일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유의적인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오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금방 삼자들한테 이 탈로가 난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최행이다. 군더더기 행동이다. 그 다음 자현자는 불명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볼견자인데 보통 이게 볼견인데 여기서는 보인다. 보일 현자, 나타내는 현자.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견이 아니고 자현. 자신을 드러내는 보이는 남에게 내 자신이 잘났다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식견 또는 탁월한 그런 소견을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자는 불명하다. 이 박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에 박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박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박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하는데, 노자님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기 자신이 본래 자기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선지식들은 이미 내세울 만한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거는 반야신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 도리를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 도리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을 우리는 물질로 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물질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물질이 쌓여있다, 모여있다, 그래서 세곤이라고 해요. 여러가지 흙의 성분 또는 물의 성분, 그러면 따뜻한 불의 성분 또는 바람의 공기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이 색이 물질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것이 나가 아니다. 그거는 연기한 것이다. 인연이 서로 조건이 서로 화합해서 생긴 것일 뿐이지 그것은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이 몸뚱아리는 왜 내 것이 아니냐 하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냐 하면은 우리의 이 육신은 부모가 준 것이죠.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합해서 정자와 난자가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부정모혈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 부정모혈이라는데 이것을 정자, 낭자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생리학을, 생물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사람의 육신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이 육신이 10달 만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의 또 우리의 이 몸은, 색은, 물질은 어머니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것은 또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내가 실체적인 어떤 뭐가 내가 있다면은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었어야 되죠.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어야 되고 태어난 이후에도 있어야 그것이 내라고 할 수 있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육신은 늘 변화하죠. 그래서 이 물질 덩어리는 내 것이 아니다. 텅 비었다. 그래서 이 공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다. 없다. 실체적 알맹이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성길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수, 느낌, 이 감정, 이것도 우리는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깨닫고 보니까 이 감정은 연기법으로 부처님의 교리를 조금 이야기하면요. 이 수는 촉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연기하는 것이에요. 인연에서 촉을 인연해서 촉을 인연해서 일어난 기자. 이 감정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촉을 인연해서 연기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촉이 없으면 감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불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연기법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내 감정이라는 것도 실체적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 조건이 연기해서 인연해서 일어나서 일어난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달아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온 개공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촉이라는 것도 조금 잠깐 살펴보면, 촉은 자아계, 안이기설 신이 그거를 자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색성형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이 외부 대상세계를 대상계라고 대상계. 자아계와 대상계와 의식계,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의식계가 이걸 삼사라고 합니다. 자아와 대상계가, 의식계가 이 삼사가 화합을 해가지고 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촉이라는 것은 외부의 사물이 실제적으로 있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촉이 발생해서 그 촉이 발생하면은 촉으로 발생하면 이 촉으로 인연해서 일어나는 것이 수라는 거죠. 감정, 수상사가 일어나는데 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이 감정도 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는, 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조차도 촉으로 발생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수로 인해서 어떤 느낌으로 인해서 연해서 일어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의지 또는 의도, 뭔가 이렇게 하려는 의지 또는 의도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같이 뭐를 하려면 뭐를 마음속에 생각해서 내가 저래야 돼.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내가 이거 비교해 보니까 저게 낫구나. 그럼 내가 저걸 사야지 하는 그런 의도하는 마음이 상으로 연해서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몸뚱아리,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 판단도 있죠. 식. 내가 옳다 그러다, 이것이 낫다 저것이 못하다 하고 이 판단하는 이 식조차도 이와 같이 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자님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 안 하셨지만 노자님도 자기 스스로 한수시간 이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선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자기 자신 내라고 하는 이 자아가 텅 비어서 공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서가인의 부처님은 반야신경에서는 온 개공, 온이 자아는 그 온이라는 다섯 가지, 아까 이야기한 색수상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그 사연에 있는 그런 거를 온이라고 그러죠. 사유 있을 뿐이지 연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지 그것은 텅 비어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선지식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영원히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은 10살 때 생각하고 20살 때 생각하고 50살 때 생각하고 70살 때 생각이 여러분 이 가치관이 같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만약에 20대 때 가치관과 50대 때 가치관이 같으면은 20대 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쭉 이어와가지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20대 때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남자의 이상형 또는 여자 같으면은 남자의 이상형이죠. 또는 남자 같으면 여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여자의 이상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약간씩 세월이 지나갈수록 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늘 변화하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닌 이 자아를 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불명이라는 것은 무명, 어리석다,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오온이 비유하자면 손가락으로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은 물질이고 몸뚱아리고 수는 느낌, 감정이고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고 행은 자기 의지고 식은 판단, 인식. 이 색수상행식이 이렇게 손으로 꽉 쥐면 이게 주먹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먹을 여러분 스스로 나라고 가정해요. 이 나라는 것은 이 오온을 꽉 쥐어 있을 때만 이 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주먹도 이 다섯 가지 손가락을 꽉 쥐고 있을 때만 주먹이라 하지 딱 펴버리면 본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치를 지금 이 순간에 깨달으시면은 내라는 것이 실체적인 존재가 없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라는 실체적인 존재가 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은 재범무하다. 이 오온이 본래 텅 비어서 내가 없다 하지만 내가 없다 하지만은 불성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다 하면서 자아가 없다. 내가 색수상행식 이외에 없다 하니까 내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 유물론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 무아도 비판했잖아요. 무아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없다는 것에 집착하면은 그것 또한 중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용수 14대 용수도 나가라주나도 팔불 중도로 이야기하십니다.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악연,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도 치우치지 말고 무아, 내가 없다라는 생각에도 치우치지 말라. 유,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유무를 다 떠나서 이 중도의 길을 부처님은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무 중도를 하지 않습니까? 고락 중도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나가 없다, 또 내가 있다 하는 이러한 견해에도 집착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무아라고 해서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수행하시면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늘 말씀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실체를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알아보면은 이 무아의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근데 오온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나인 것 같아도 알고 보니 오온이 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을 때 제대로 무아를 깨달았을 때 참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본래 면목이라니? 나의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무아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아에서 한 걸음 더 나아 백척간두의 진리를 보라 하죠. 백척간두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것을
무아의 이치를 깨달은 거라 생각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뛰어내려야 된다. 뛰어내려야만이 비로소 참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경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은 어두운 사람이고, 자시자는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불창하고 드러나지 못한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제3자가 볼 때는 내가 치우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내보다 세상을 많이 살고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자기 의사를 개진할 뿐이지 내 것만 옳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조금 위험하다.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대방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취합해 본 결과 내 생각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고 상대방 생각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조금 더 나은, 그걸 보통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합의 세계로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조금 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생각만 자시 옳다, 자기 판단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못한다, 창성하지 못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검증된, 서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도담들도 깨달은 사람도 서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점검하러 가자, 선지식한테 점검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옳은 것인가, 조금 더 미비 조금 잘못된 것인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깨달은 거 있으면 옆에 주변에 눈바르는 선지식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원만한 그런 깨달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벌자는 무공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이 벌은 정벌한다, 친다, 이런 본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자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뽐낸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공덕을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공. 그래서 옛날에 양나라 무제와 달마 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양나라 무제를 만났죠. 만나니까 양나라 무제도 굉장히 불심이 돈독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오리의 암자 하나, 심리의 절 하나 지을 정도로 그만큼 돈독한 불자였는데,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공덕이 많다라고 생각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달마 대사하고 서로 대화하는 도중에, 이보시오 달마 대사,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내 나름대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제자라 생각하고 또 내가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양나라 이 전역에 오리의 암자 하나, 심리의 절 하나를 세우는 그런 내 나름대로 어떤 공로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 공이 있어, 내가 공덕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달마 대사는 이 노자님의 이 도덕경을 그때 당시에 봤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스스로 공을 쌓아놓고 공덕을 쌓아놓고 공덕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자랑하는 그거로서 이미 공덕이 끝났다는 거예요. 공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공덕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는 장인 공자잖아요. 힘력자는 이 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뽐내거나 자랑하면 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자랑하고 뽐내는 순간 이미 그거로서 이미 공로가 이미 다 충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긍자는 이게도 긍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뽐낼 긍자, 자랑할 긍자. 자기 자신을 뽐내는 사람은 부장, 여기서는 장자는 긴 장자, 오래를 장자로 써 있습니다. 장구하다 해서 오래 가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공로라든지 자기 자신의 뛰어난 점 또는 자기 지위라든지 또는 자기가 잘난 거 내가 잘났지 하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또는 내가 일 잘하지 내가 이 정도면 일 잘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뽐내면서 자기 일 잘하는 것을 자꾸 뽐낸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을 또 내가 이 정도면 박사잖아. 넓을 박자. 내가 많이 만물 박사지. 나는 모르는 게 없어 하고 자기 아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뽐내는 사람은 부상 오래 가지 못한다. 남들이 그 사람을 찰서 안 써줄 가능성이 많죠. 또 부장, 장구하게 자기 위치를 자꾸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위라든지 위치를. 그런 의미로 해서 이와 같이 기자, 과자, 자현, 자시, 자벌, 자긍하는 것은 노자님은 최행이라는 군더더기 행동이라는 그래서 기제도야의 그 행동들은 이와 같은 앞에 있는 6가지 행동들은 제도, 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무의자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행동이냐 여식은 먹다 남을 여자죠. 먹다 남은 밥이다 찬밥이다. 먹다 남은 밥은 우리가 보통 침이 들어가면 이게 상합니다. 조금 이렇게 밥맛이 없어요. 먹다 남은 밥은 누가 잘 안 먹잖아요. 먹다 남은 밥이 최행이고 군더더기 최자 군더더기 행동이다. 뱀을 잘 그려놓고 이 뱀사자죠. 뱀 잘 그려놓고 뱀 밑에 군더더기 발을 그려놓은 거나 막 사족을 붙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물혹오지라 천지만물은 천지신명과 이 천하의 만물 동물 식물 만물들은 혹 여기서는 혹이 혹혹자가 아닌 거 언제나의 뜻으로 써있는 언제나 그 자랑하는 이 군더더기 행동을 싫어하는 자 오직 이건 지시대명사죠. 앞에 있는 이 6가지 자연, 자시, 자벌, 자긍, 기자 또는 과자 이 6가지는 군더더기 행동은 싫어한다. 천하 만물들은 다 군더더기 행동을 이러한 스스로 나타내려 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옳다고 내세운다든지 스스로 자랑한다든지 스스로 과시한다든지 발끝으로 소리한다든지 가랑이를 크게 벌려가지고 걸으려 한다든지 이런 군더더기 행동들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자님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써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애써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애써 자기 세운 공을 뽐내려 하고 애써 자기를 과시하려 하고 또는 발끝으로 이렇게 남보다 좀 더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발끝으로 서리하고 또는 다리를 쭉쭉 크게 벌려가지고 가랑이를 벌려서 남보다 앞서리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본래 타고는 있는 그대로의 본래 면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님이 보시기에 원래 무의자연 천지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이 본래 마음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만 생긴다고요? 괴로움만 생산할 수밖에 스트레스와 번뇌와 괴로움만 생산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거치고 본래 자연으로 돌아가라.
본래 한마음의 세계로, 무의자연의 세계로, 저 곡신불사의 세계로, 현빈지문의 세계로, 항상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자님은 그런 무의자연을 많이 주장합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긴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 살지. 내가 장미꽃이면 장미꽃의 어떤 타고난 대로 장미꽃의 어떤 매력대로 살면 되는데, 옆에 막 수선화가 또는 옆에 매화나무가 꽃이 더 이뻐 보이니까 자기 장미를 부정해버리고 매화꽃이 되려 한다든지, 또는 자기보다 좀 더 이쁘게 잘 나게 보이는 그런 꽃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군더더기 행동이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